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미국이 국가자본주의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본주의 본산으로 불리던 미국이 최근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지분을 확보하며 전통적 자유시장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인텔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텔과 미국 모두에 매우 좋은 거래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거래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의 보통주 4억 3천여만 주를 매입해 지분 9.9%를 확보,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블랙록을 제친 겁니다. 케빈 애시 NEC 위원장은 이번 거래는 반도체법을 통한 특별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히토류 채굴업체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우선주 15%를 확보했고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산과 조선업으로까지 시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허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록히드 마틴은 매출 대부분을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서 얻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일부라며 지분 인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조선업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이 자급자족해야 할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금 백악관에서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진행 중이며 미국이 중국처럼 보이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석유, 철도, 금융, 에너지 산업을 국가가 통제하는 전형적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역시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금융위기 구제금융과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당시 GM과 크라이슬러 지분 확보는 일시적 긴급 조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를 상시적 정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가 기업에 직접 개입하면 자본 배분 왜곡, 낭비와 부패,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산업 개입은 안보와 자급자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금, 세계 경제 질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음료와 무설탕 제품에 흔히 들어가는 인공감미료가 뇌 노화를 촉진하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학술지 뉴럴로지에 실린 이번 연구는 12,000명 이상의 성인을 8년간 추적 조사한 대규모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아스파탐, 사카린, 아세설팜 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소르비톨 등 6가지 대표적 인공감미료 섭취량과 뇌 건강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분석 결과 감미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뇌가 평균 1.6년 더 빨리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섭취한 하루 평균 감미료량은 약 190에서 200mg으로 다이어트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양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기억력, 언어 능력, 사고력 등 주요 인지기능 전반에서 저하 속도가 빨라졌으며 60세 미만의 중장년층에서 그 효과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시카고 러시 대학의 토마스 먼로 홀랜드 박사는 중년기의 식습관이 향후 뇌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젊을수록 인공감미료 섭취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공감미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뇌세포를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부 성분은 체내에서 독성 화합물로 분해돼 뇌신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인공감미료는 다이어트 탄산음료, 저칼로리 디저트, 요거트, 사탕, 각종 유제품 음료 등 수많은 무설탕 제품에 사용돼 가정과 외식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반면 과일과 유제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천연 감미료인 타가토스는 뇌기능 저하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돼 차별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체중 관리나 당 조절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섭취해온 인공감미료가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식습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퀼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5가 양자 컴퓨터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 기반으로 개발된 온라인 게임 스페이스모스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양자 컴퓨터 기업 IBM,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인디게임사 오너드 스튜디오가 개발사 모스퀀텀과 손잡고 선보였습니다. 게임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구현됐으며 플레이어는 우주선을 타고 나방 캐릭터들을 구출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물을 헤쳐나갑니다. 스토리는 넬이라는 행성의 나방들이 악당에게 납치되면서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플랫포머 장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핵심은 양자 절차적 콘텐츠 생성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차적 생성은 AI가 맵이나 던전을 무작위로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결과를 넘어 매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게 개발진의 설명입니다. 모스퀀텀은 어느 플레이어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없는 진정한 독창성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생성은 마인크래프트 같은 샌드박스 게임이나 로그라이크 장르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난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노 맨즈 스카이는 1,800경개의 행성을 구현했지만 실제 탐험의 경험은 비슷비슷해 실망을 안겼습니다. 모스퀀텀은 이런 한계를 양자 기술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구진은 실제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새로운 맵을 양자 절차적 생성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로블록스 기반 게임 오비시언도 진행했습니다. 관련 논문은 전기전자공학자협회 게임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모스퀀텀은 이번 시연을 통해 양자 기술의 가능성을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양자 AI 모델을 이용한 실시간 음악 생성 기술 리커즈를 공개한 바 있으며 게임과 음악 모드에서는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에 맞춰 게임 산업 전반에도 급격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스페이스모스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양자 시대 엔터테인먼트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간은 식물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빛의 주기에 정교하게 반응하며 이는 일상의 작은 현상에서도 드러납니다. 남성의 수염은 밝은 빛 아래에서 더 빨리 자라고 밤늦게 면도하면 아침까지는 수염이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체 리듬은 빛과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팬데믹은 집단적 시간 생물학 실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내에서 디지털 화면을 오래 보며 생활했고 수면 시간이 늦어지면서 낮의 생산성과 면역력까지 흔들렸습니다. 빛과 리듬의 불균형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미국 과학 전문 기자 린 피플스의 광합성 인간은 현대인이 빛 부족과 빛공해 속에서 생체 리듬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저자는 불면증,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우울증 등 수많은 질환의 원인을 무너진 생체 시계에서 찾으며 그 배경에는 부족한 햇볕과 과도한 인공조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책은 특히 고령층 문제를 강조합니다. 85세 노인은 25세보다 무려 7배 강한 빛을 받아야 생체 시계가 정상 작동합니다. 그러나 동공수축, 실내 생활, 뇌기능 저하가 겹치면서 수면장애와 인지저하가 악순환처럼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ACC 요양원이 조명을 교체하자 입소자들의 수면 문제가 크게 개선된 사례가 소개됩니다. 기후위기 역시 빛 부족의 원인입니다. 산불 연기는 태양빛을 차단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개발된 LED 조명은 낮에는 인공적으로 밝은 척하며 밤에는 지나치게 밝아 숙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낮의 햇볕은 부족하고 밤의 불빛은 과도하게 넘쳐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오전에 20-30분 햇볕 쬐기, 규칙적인 식사, 전자기기 노출 줄이기,
카페인 절제 같은 작은 습관 변화를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빛공해를 줄이고 일조량을 고려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과 계절, 달의 주기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편리함과 기술 발전을 이유로 이 리듬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합성 인간은 우리가 잃어버린 태양의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빛을 관리하는 작은 선택이 건강과 행복을 회복하는 길임을 일깨웁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